안녕하세요. 저희 벌써 135번째 발표인데요. Photo Wake Up 3D Character Animations from a Single Photo라는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비디오를 보고 시작을 할게요.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2D로 된 한 장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의 주인공을 우리는 Wake It Up, 깨울 거예요. 이렇게 주인공이 뛰어나올 수 있게 됩니다. 사진뿐만이 아니라 그래피티에서도 만화 주인공도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게 되고요. 피카소의 그림에서 주인공도 앞으로 걸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AR 셋업을 하게 되면은 현실 세계로 이 주인공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셋도 아니고요. 단 한 장의 사진만 있고 그 사진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주인공이 앞을 바라보고 있기만 하면은 그 주인공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D에서 3D뿐만이 아니라 AR로 이렇게 현실 세계로 나올 수 있게까지 만들 수도 있고요. 논문을 읽다 보면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엄청 고민했는데 풀지 못한 문제를 누가 풀었을 때나 현실 세계에서는 이 정도 기술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훨씬 넘은 막 2배 정확도, 10분의 1 계산량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받는 감동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논문을 보면서 이런 게 현실 세계에 적용되면 얼마나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킬까라는 상상을 하게 만들면서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후자에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진짜로 사진 한 장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데 사진밖에 없는 한 장의 사람의 사진이 있다면은 그 사진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진, 이미지, 포스터, 광고, 여기 나온 명화까지도 그런 모든 2D 이미지들과 인터랙션하는 방식 자체가 바뀔 수 있는, 3D로 바뀔 수 있는 큰 변화의 촉발제가 될 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벅찬 마음으로 논문 리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어서 바로 이 2D 캐릭터가 어떻게 3D 캐릭터로 살아 나오는 건지 구성을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메쉬 컨스트럭션, 두 번째는 셀프 오클루전, 세 번째는 파이널 스텝스로 나눠질 텐데요. 첫 번째로 메쉬라고 하면은 그물망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2D 이미지에 있던 사람을 마치 차르고를 빚어놓은 것 같은 부피감이 있는 3D의 형체로 만드는 거를 메쉬라고 할 거고요. 메쉬 컨스트럭션이라고 할 거고 셀프 오클루전은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신체의 일부분이 구체적으로는 팔 같은 게 몸통을 가리는 동작들이 많잖아요. 그런 동작들을 어떻게 잘 처리해 줄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리터칭을 어떻게 해줄 건지 크게는 이렇게 3가지 스텝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하나의 스텝이 짧지는 않아요. 제일 먼저 메쉬 컨스트럭션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복잡한 이미지가 등장했네요. 보시면요. 크게 스트럭처는 이래요. 여기 인풋 이미지가 있고요. 인풋 이미지를 이렇게 SMPL이라는 모델이 나오는데 3D 개체로 만들 거예요. 이 3D 개체를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교하게 리그드 메쉬, 수정된 메쉬, 조금 더 정교한 3D 개체를 만들어서 이 개체에다가 모션을 입힐 거고요. 그렇게 사진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심플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한 단계씩 나눠보니까 총 11가지의 스텝이 있더라고요. 그 메쉬 컨스트럭션, 셀프 오클루전, 파이널 스텝스로 가야 되는데 메쉬 컨스트럭션에만 지금 11가지 스텝이 있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1단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person detection이에요.
이건 간단하죠?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인풋 이미지 중에서 어디에 사람이 있는지 디텍션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2017년에 발표된 마스크 RCNN이라는 논문에서 쓴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 마스크 RCNN을 쓴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마스크 RCNN은 테스트 RCNN에 작은 오버헤드만 주면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결국 이 펄슨 디텍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마스크 RCNN을 쓸 경우에는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것들을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그대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에 유리한 모델이라서 마스크 RCNN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펄슨 디텍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할 건데요. 2D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펄슨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2D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선행 논문에서 썼던 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거는 Convolutional Pose Machines라는 논문인데요. 기존의 이 논문 이전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모델이 취한 어떠한 동작에 대해서 그런 유사한 동작을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해놓고 어디가 관절이고 어디가 뭐 어떤 부위라는 걸 표시를 해놓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한 모델이었다면은 지금 여기 제가 넣어놓은 사진을 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평범한 동작이 하나도 없어요. 스쿼트를 하고 있거나 뭘 던지고 있거나 역동적이고 특이한 동작들이 많은데 이러한 동작들은 기존의 모델이 미리 학습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빌리프 맵이라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다층 CNN 모델을 쌓아놓고 여기서 그 빌리프 맵을 통해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오늘 논문은 이 논문에서 썼던 걸 그대로 가져왔고요. 세 번째로는 펄슨 세그멘테이션이에요. 펄슨 세그멘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선행 논문의 모델을 살펴볼 텐데요. dense CRF라는 걸 가져왔어요. Efficient Inference in Fully Connected CRFs with Gaussian Edge Potentials라는 논문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것들은 리전 기반의 이제 세그멘테이션이에요. 뭉뚱그려져가지고 잘 세그멘테이션이 안 되죠. 반대로 아주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려면 리전 베이스드로 안 하고 픽셀 베이스드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픽셀 때문에 계산량이 많아져서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커널을 활용해가지고 적절한 계산량으로 효율적으로 가장 오른쪽처럼 꽤 정확한 세그멘테이션을 가능케 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썼던 dense CRF 모델을 가져와서 우리는 펄슨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선행 논문은 이 논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SMPL Morphable Body 모델입니다. SMPL은요. Skinned Multi-Person Linear 모델의 약자예요. SMPL인데요. SMPL 여기죠. 인데요. 옷을 입힌 여러 사람 선형 모델? 그런 건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딱 그냥 찰흙으로 빚어놓은 부피가 있는 사람 모형이죠. 오른쪽은 회색, 왼쪽은 구리색으로 칠해져 있잖아요. 오른쪽 회색이 ground truth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고 왼쪽의 구리색은 이 모델이 만든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오른쪽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만큼 이 모델이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SMPL 논문 자체에서 한 거는요. 다양한 포즈, 여기는 뭐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양한 포즈에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을 그 3D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2D 이미지로도 3D를 만들 수 있게 한 게 바로 이 SMPL 모델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2D 이미지를 3D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펄슨 디텍션을 한 이후에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랑 펄슨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SMPL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한 단계씩 벌써 4단계까지 왔죠. 선행논문 다 기존에 있던 거를 짜기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풋 이미지와 우리 SMPL 모델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게요. 인풋 이미지에 스테판 커리의 손가락을 보시면요.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SMPL 모델의 이 손을 보면요. 손바닥이 펼쳐진 모양이에요. 마찬가지로 몸통도 보시면 좀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짤록해졌고, 다리도 이게 모아져 있는 편인데 갑자기 벌려졌죠. 여기서 발견되는 SMPL 모델의 한계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SMPL 모델은 기존의 어떠한 동작들을 다양한 체형의 사람들로 학습시킨 거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세부 동작이 일어났을 때 그 반영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겠다고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손 모양과 다리 모양에 이렇게 짜 맞추면은 자연스러운 이미지, 자연스러운 그런 동작이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솔루션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요. SMPL 모델을 만든 다음에 그 SMPL 모델이 그 실루엣에 딱 맞도록 세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 자체는 밑에 나오는 알딕이라는 분이 2018년에 쓰신 그 논문에 이미 이제 제안이 됐었고, 그래서 여기 테스트를 한번 해봐요. 이 분이 하신 거를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를 미리 사진으로 볼게요. 이게 인풋 이미지고요. 좀 특이한 예시들을 가져왔죠. 손오공하고 피카소의 사진인데, 이 인풋 이미지고, 이 보고라는 분과 알딕이라는 분이 선행 논문에서 SMPL 모델을 개선한 모델을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알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실루엣에 맞춰지도록 몰퍼블 바디 모델을 좀 움직인 거였고요. 여기 뭐 보고의 모델은 거의 뭐 그냥 사람 모양에 뭐 짜 맞춘 수준이고, 알딕의 모델도 개선은 되었지만 막 손가락 모양이 지금 없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우리의 모델,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은 깔끔하게 이 라인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썼길래 이렇게 깔끔하게 캐릭터들이 움직일 수 있었는지 다시 보면요. 바로 이 원웨이, 알딕이 선행 논문에서 썼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2D 어프로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SMPL 모델이 만들어지는 걸 봤는데요. SMPL 모델을 다시 2D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이제 맵이 나오는데 그 맵들을 각각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알딕은 그 3D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조정을 했다면 우리는 다시 2D로 해체한 다음에 그 2D를 각각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맵들을 합치면 다시 3D가 되겠죠. 그게 우리가 오늘 시도할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SMPL 모델은 노멀 맵, 스키닝 맵, 뎁스 맵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 이미지, 왼쪽 이미지에서는 노멀 맵과 스키닝 맵으로 분리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거냐면은 결국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 얘네를 다시 합쳐도 하나의 3D 모델이 될 테니까 얘네를 다 조정을 하고 다시 합치겠다를 우리 5번에서 한 거죠. 그리고 요 조정을 하는 과정을 6번과 7번에서 이어서 하게 됩니다. 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인풋 이미지가 정상이었는데 SMPL 모델을 만들면서 잘못된 모델로 손바닥과 벌려진 다리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이 SMPL 모델을 2D로 변형시킨 이 레이어에서 다시 한번 펄슨 세그멘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잘못됐구나. 뭐가 잘못됐는지 이 앞에 있었던 인풋 이미지의 펄슨 세그멘테이션 한 이 오른쪽 이미지와 SMPL 모델을 2D로 바꾼 거를 다시 펄슨 세그멘테이션 한 이 이미지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뭐가 얼마큼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거를 역함수를 취해서 인버스 월픽을 하면은 이
맵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고 인풋 이미지처럼 보면 이게 손이 바뀌었죠? 다리도 오므려졌고 허리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맵들을 정상화를 하고 월핑을 하고 다시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수식이 포함이 될 텐데요. 이 X는 요 이미지의 하나의 점이에요. 이 이미지에 있는 펄슨 세그멘테이션에서 펄슨이 되어 있는 하나의 점들은 결국 바운더리에 있는 어떠한 점들 2가지 점으로 몇 가지 점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들이 아니라 그 바운더리 자체를 이동을 시킬 거고요. 여기서 이 인풋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 한 거에서 SMPL 모델을 세그멘테이션 한 것까지 얼마큼 이동했는지를 바운더리 매칭이라는 방식으로 볼 건데요. 바운더리 매칭은요, 같은 부위를 같이 맞춰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수리에 있었던 점은 정수리로, 뭐 손에 있었던 점은 손으로 매칭을 해야겠죠. 만약에 뭐 정수리에 있었던 거를 뭐 어깨로 매칭한다던가 이러면 뭐 이만큼 이동을 시켜 하면 되게 이상한 일그러지겠죠. 그래서 디스턴스, 각각의 점들의 디스턴스들을 최소로 하는 점들. 그러니까 머리는 머리 위치, 팔은 팔 위치로 가야 당연히 이 디스턴스가 최소화 될 테니까 그 점들을 찾아서 각각의 바운더리들을 매칭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심플하지만은 않은 게 아까도 예시에 있었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잘 못 그렸네요. 그리고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머리카락.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뭐 팔은 팔, 다리는 다리 이렇게 매칭을 할 건데 머리에 있던 이 점을 여기에 매칭하고 그 옆에 있던 점은 또 뭐 여기에 매칭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면적하고 여기에 면적, 뭐 여기에 테두리랑 여기 테두리가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바운더리 매칭 방식으로 하나의 점 하나의 점씩 매칭을 해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에 홀이 생겨요. 이만큼씩 이렇게 구멍 뚫린 부분이 생기는 건데 그 개체에 구멍이 뚫린 상태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홀 필링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개체 안에 구멍이 뚫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스무스리 필을 해준다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리빌딩을 해줘야겠죠. 앞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노멀 맵과 스키닝 맵을 월핑 해주는 단계가 나타나 있고요.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SMPL 모델은 스키닝 맵, 노멀 맵, 뎁스 맵으로 구성이 되고요. 뎁스 맵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월핑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월핑을 해주고 그럼 월프드 뎁스 맵이 나오겠죠. 요게 이 뎁스 맵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요게 수식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 2번 노멀 맵, 노멀 맵은 SMPL 한 거에 월핑을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스키닝 맵. 스키닝 맵도 SMPL 한 거에 워핑을 한다. 그런데 이 뎁스 맵, 뎁스 맵을 보면요. 뎁스 맵은 1차로 워핑을 하고 워핑을 한 거에다가 다시 이 노멀 맵을 인터그레이트 해줘요. 여기 도표에서는 리빌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 논문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일 왼쪽의 A는 SMPL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두 번째는 뎁스맵을 월핑만 해서 적용을 한 거고요. 세 번째는 월핑을 한 다음에 노멀맵이랑 인트그레이트까지 해서 이제 적용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 머리 끝점에서 목선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그라운드 트루스랑 가장 가까운 게 C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렇게 노멀 맵을 인터그레이트 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뎁스 맵에 노멀 맵을 인터그레이트 해서 쓰자라는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뎁스 맵, 노멀 맵, 스키닝 맵을 다시 합쳐줘야겠죠. 이렇게 3개를 합쳐줘서 우리는 9번 리그드 메쉬를 만들게 됩니다. 리그드 메쉬는 뭐 조정된, 뭐 추가로 뭐 세부 조정이 된 메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의 맵, 노멀 맵, 스키밍 맵, 뎁스 맵을 통해서 우리는 앞쪽, 옆쪽, 뒤쪽을 모두 다 형성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은 여기에요. 이 사람이 배경에서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오면은 사람이 있었던 자리에 배경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배경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패치 매치라는 방식을 썼어요. 보시면은 이 패치 매치라는 논문은요. 무려 10년 전에 나온 논문이고요. 이렇게 부서진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을 맞춰서 채워주는 것을 설명을 했던 논문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최근에 이렇게 뚫린 부분을 채워주는 좋은 기술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일례로는 뭐 그 irregular holes를 겐으로 채우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최근 논문을 썼으면 훨씬 더 깔끔하게 채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도 조금 애매하죠. 더 깔끔하게 채워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사람 개체가 앞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자연스러운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뒷 배경이 채워지는 거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보니까 더 라이트하고 더 심플한 모델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드디어 1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모션 트랜스퍼링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지는 않고요. 총 4가지 동작이 가능해요. 워크아웃, 걸어 나오는 거, 런, 뛰어 나오는 거, sit, 앉는 거, 점프, 제자리 뛰기 하는 거. 이렇게 총 4가지 동작이 가능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뭐 스테판 커리나 손오공이나 마티스의 그림에서나 뭐 이거 와토의 삐에로, 네. 뭐 이렇게 그림에서 나오고 아이언맨도 이렇게 안고 나오는데 사실 사진으로 보면 느낌이 잘 안 살죠. 그래서 몇 가지 예시를 동영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구 선수도 뛰어 나오고요. 원피스를 입은 아이도 걸어 나옵니다. 포스터에서 패딩을 입은 아저씨도 이렇게 점프를 하시네요. 근데 이게 한 장의 사진으로 가능하다는 게 놀랍죠? 사람이 뛰어나오고 우주복을 입은 우주 비행사 걸어 나오고 있고요. 아이언맨은 자리에서 앉는 동작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와토의 삐에로. 영화에서도 자연스럽게 걸어 나오고 뒷배경 여기선 잘 안 보이네요. 이거는 마티스의 그림에서도 이렇게 생긴 사람조차도 자연스럽게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모델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제일 먼저 펄슨 디텍션을 했고요. 어디 사람이 있는지 포즈 에스티메이션과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SMPL 모델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SMPL 모델은 기존 인풋 이미지에 세부적인 손동작이나 포즈를 잘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이제 함수를 구해서 와핑을 해줬고요. 그런데 이 3D에 조정을 해준 게 아니라 이 3D를 노멀 맵, 뎁스 맵, 스키닝 맵으로 나눠서 각각 와핑을 해준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하나로 합쳐줘서 3D 리그드 메쉬를 만들어주고요. 여기에 동작을 주기 전에 이 뛰어나올 뒷부분에 배경을 색칠해주는 것까지 포함하여 총 11단계의 메쉬 컨스트럭션 단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메쉬 컨스트럭션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다음은 셀프 오클루전입니다. 셀프 오클루전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이 그림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팔을 자유롭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팔이 몸통을 가리는 동작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뭐 다른 부위가 뭐 다른 부위를 가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팔이 몸통을 많이 가리죠. 근데 그렇게 팔이 몸통을 가렸을 때 이 이미지에서 이니셜 레이블 맵이 나온 걸 보시면요. 여기 손동작이 다 죽었어요. 지금 몸과 애매하게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살려주는 것. 이게 바로 셀프 오클루전에서 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기 이니셜 레이블 맵을 만드는 거는요. 마크오브 랜덤 필드 오브젝티브를 최소화하는 과정을 뭐 어떻게 거쳤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선행 논문에서 나왔던 알파 값이나 이런 걸 그대로 다 갖다 써서 사실 이 논문의 포커스는 아니고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이렇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그 몸통과 팔의 일부분이 겹쳤을 경우에 이 부분을 떼서 더 정교하게 다시 디텍션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팔 부분과 여기 이 겹친 부분을 다시 찾아내고, 그때 쓴 거는 여기 오른쪽에 나왔던 그랩컷이라는 논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랩컷은요, 사람이 있었을 때 포토샵으로 눕기 컷이라는 걸 따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걸 어떻게 할까를 연구한 논문이고요. 보시면은 사람과 배경 사이에 이 경계면을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찾을 건데, 우리 바로 이 겹치는 부분도 몸통과 이 팔 사이의 경계면을 얼마나 잘 찾을까랑 같은 과제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에 적용을 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D 이미지를 보시면은 손가락 모양이 살아났죠. 손가락 모양을 살렸고, 이제 그 다음은 몸통을 살려야겠죠. 이 손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부분에 몸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정교하게 예측된 손의 모양을 잘라내 버려요. 지워버려요.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지워버리고 빨간색을 날려요. 그럼 여기 몸통 부분이 비었잖아요. 이걸 자연스럽게 선으로 연결해요. 그러고 나서 이 몸통이 완성이 되면은 몸통과 팔과 다리, 목을, 머리를 각각 따로 바디 메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각 만들어진 메쉬들을 하나로 합체를 해요. 앞에서도 요 살구색으로 체크된 부분, 중간에 그 2D로 나눠서 각각 월핑하는 부분이 이 논문에서 포커스였다면, 여기 메쉬 컨스트럭션, 여기 오클루디드 리전 컨스트럭션을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게 요 논문에서 처음으로 생각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팔 부분을 지운 다음에 몸통과 팔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합체하는 거. 요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바디 레이블 맵인데요. 앞에서 우리 한 번씩 봤던 예시들이죠. 오른쪽 위에 있는 이미지들이 인풋 이미지고, 왼쪽이 바디 메쉬,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레이블 맵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요, 이 손을 허리춤에 얹고 있는데 손가락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존대로 했었으면 이게 다 뭉개졌을 텐데 정교하게 잘 예측이 됐죠. 이제 셀프 오클루전 부분도 했으니까 마지막 파이널 리터칭, 파이널 스텝스입니다. 파이널 스텝스에서는 크게 두 가지 리터칭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헤드 포즈 코렉팅입니다. 여기서는 facial features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얼굴 윤곽선 같은 건데요. 2011년에 발표된 Face Reconstruction in the Wild라는 선행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서 썼던 거를 또 갖다 쓰고 있고요. 이 단계는 언제 들어가냐면 그 뎁스맵을 만든 이후에요. 이 스무스 와르프라는 걸 적용을 하는데, 이 스무스 와르프는요, 원래 봇 이미지의 얼굴 윤곽선을 3D 개체가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일부 이미지에서는 이 윤곽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대요. 뭐 이상한 그림 같다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단계는 스킵하지만, 이렇게 사람 얼굴로 하는 많은 경우에는 facial features가 디텍션이 될 거고, 그러고 나면은 그거를 이제 3D에 우리는 스무스 와르프를 통해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고요. 나머지 하나는 텍스처링인데요. 이 텍스처링은 그거예요. 우린 2D 사진이니까, 그리고 전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뒷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요 동영상을 볼게요. 이건 AR로 피카소의 그림이 살아 나오는 건데, 꼭 이렇게 AR로 만들어주면은 우리는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뒤에는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뒤에는 보고 싶은데 우리는 뒤를 어떻게 만들어줄지 몰라요.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했듯이 paste a mirrored copy예요. 앞면을 똑같이 뒷면에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도 보시면 이 옆면을 중심으로 이 앞면과 뒷면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복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피카소의 그림에서는 우리는 그냥 앞면을 복사해서 뒷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피카소는 괜찮아요. 뭐 뒷면도 그렇게 생겼나 보다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스테픈 커리가 앞으로 뛰어나왔는데 뒤쪽을 봤더니 뒤에도 얼굴이 있어요. 그럼 너무 무섭겠죠. 막 뒤통수에 얼굴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인페인트 with user guidance입니다. 결국 사람이 이거를 색칠을 해준다는 건데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바디 레이블 맵에서 머리 부분을 디텍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그냥 뭐 다른 바디 파트들은 앞면을 복사를 하는데 머리는 뒷면에는 머리카락을 만들어주자 정도의 아이디어인 거고요. 푸어송 블렌딩은 뭐냐면요. 2003년에 나온 그 푸어송 이미지 에디팅이라는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인데요. 여기 모나리자의 얼굴이 있고 새로운 얼굴을 이렇게 합성을 할 텐데 이 합성을 했었을 때 경계면을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그냥 색종이처럼 띡 붙여놓으면은 옆면이 부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푸어송 블렌딩을 사용을 해가지고 앞면과 뒷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뭐 그게 그려 넣은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앞면을 복사한 걸 수도 있지만 옆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 푸어송 블렌딩이라는 선행 논문에 있었던 그 스트럭처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길고 길었던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이었는데요. 너무 길었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이제 또 썸업을 하고 갈게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의 이미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몰퍼블 바디 모델, SMPL 모델을 뽑아냈고 또 바디 레이블 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디 레이블 맵을 바디 파트별로 분리를 했죠.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을 정교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메쉬를 더 정교하게 월핑을 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뒷면도 칠해줬고 배경도 칠해줬고 그 다음에 띄어라고 동작 지시를 해주죠. 이렇게 우리가 봤던 Wake It Up 논문의 데모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결과예요. 그래서 뭐 우리 결과 이거죠. 전면에 이미지 한 장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걷고 뛰고 점프하는 그런 3D로 만들 수 있다. 심지어 AR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요. 논문을 쓰는데 우리 해보니까 잘 됐어, 잘했어요 하고 끝 할 수 없잖아요. 뭐라도 수치적으로 뭐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휴먼 스터디라는 걸 합니다. 총 70개의 예시를 만들었고요. 350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이상하면 1점, 괜찮아요 2점, 잘했어요 3점. 그랬더니 뭐 350명이고 70개 예시니까 한 이미지당 한 5명 정도가 응답을 했고 그랬을 때 77.4%가 너무 좋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는 무려 3점 만점에 2.76점을 받았어요. 짝짝짝 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 유일하게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혹시 이 논문에서 비교를 했던 선행 논문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나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까 피카소의 머리를 잘리게 만들었던 알디게 모델 같은 경우에도 뭐 얼마나 뭐 잘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오차범위 내에서 잘 나왔다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평소 보던 논문처럼 표로 잘 수치를 보여줬더라고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좋았어요 라는 설문조사 했어요 라고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봐도 알디게 논문보다 우리의 모델이 특히나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일반적인 사람의 모양을 벗어나는 특이한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비율, 이런 머리 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작동한다는 것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호낭의 선행 논문하고 비교를 해봐도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심지어 AR이 가능하죠. 움직이는 걸로 보면 얼마나 잘했는지가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나요. 보고라는 분의 선행 논문이 있는데 이것도 SMPL 모델을 더 개선한 어떤 모델인데 지금 보면 다 잘리죠?
RD계 모델도 마찬가지로 잘리고요. 뭐 손 이상하죠. 우리의 방법은 하지만 깔끔하게 달려 나오죠. 피카소의 작품은 더 심해요. 보고의 모델은 머리가 엄청 조그매졌어요. RD한테 가면서 조금 머리가 커졌지만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방법은 깔끔하게 걸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비교를 통해서 그나마 조금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기는 하죠. 호나우의 모델, 굉장히 어색하게 걸어 나오죠. 의도한 거 아니고 수액 이런 거 아니고 모델은 실패해요. 우리의 모델은 자연스럽게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호나우의 모델이나 다른 모델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AR이 가능하죠. 지금 보면 배경도 잘 칠해졌고, 보시면은 뒤로 가서 보면은 머리카락도 잘 칠해줬네요. 그쵸? 얼굴이 뒷면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머리카락 뒤에 칠한 거를 어떻게 했는지 유저 인터페이스를 볼게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로 애니메이션을 바꾸는 게 가능해요. 뭐 걸어, 뛰어, 점프해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그 동작 지정도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은 팔을 이쪽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 팔을 움직인 상태로 뛰는 것도 가능하고요. 막 움직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뭐 자동으로 디텍션을 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조금씩 움직여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조금씩 움직여서 뭐 조정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뒷면 채우기. 뒷면에 얼굴이 가면 안 되면 머리카락 채워주기를 할 수 있다. 뭐 복사할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데모를 짧게 보실게요. 보시면 여기는 뭐 포즈를 바꾸는 거에 대한 데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커리의 손가락과 손과 발과 움직여 놓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인 상태로 뭐 어떠한 액션을 줄 수 있죠. 여기서도 팔을 움직여 놓을 거예요, 아마. 팔을 움직이고, 네, 이렇게 뛸 수 있죠. 이게 바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에서도 근데 우리 무조건 다 잘했어 라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한계가 보이는데, 아까 동영상 예시에서 예리한 분들은 발견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잘 나왔는데 뒤에 그림자가 못 따라오고 있죠. 그림자가 못 따라와요. 이 논문의 한계입니다. 하나의 한계고, 두 번째로 뭐 비틀즈 앨범에서 걸어 나오는데 발 부분이 사실 스틸 이미지였을 때랑 움직였을 때 좀 다른데 여기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분은 손에 무기를 장착하고 계신데, 그렇다 보니까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에러가 나서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아직도 해결을 해야 될 그런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의 정말 특이한 이미지들에서도 아주 잘 되는 신기한 논문이었고요. 2D 이미지를 3D로 잘 바꿨다. 그런데 거기서 특히나 그 2D로 잘 바꿔서 warping을 했다는 부분이 참신했고, 마지막으로 그 바디 파트의 일부분이 없을 때 나눠서 이제 셀프 오클루전을 처리한 부분도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모델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포토 웨이크업 3D 캐릭터 애니메이션 from a single photo 논문 발표였고요. 지금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딱 간신히 빠르게 맞춰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이어서 슬랙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